연습 문제랑 요즘 풀어갖고 와 좀 설명하고 계속 나가지 좀 시키야. 아, 네. 시간이 없어. 벡터 봅시다. 벡터. 자, 크기만 가지고 있는 어떤 양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불러. 네. 물리량인데 라고 벡터인데 스칼라는 크기만 있고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리량, 보통 힘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먹고 해 먹고 문제 좀 주세요. 없어 이 새끼야 주지. 아이씨 진짜. 아 난리야. 그랬을 때 이 화살표의 요 길이가 그 어떤 물리량의 크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반직선을 이용해서 어떤 저런 물리량을 표현을 하고, 그랬을 때 여기가 시점, 여기가 종점이 돼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반직선 AB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또는 이 벡터 자체에 이름을 줘서 벡터 A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야, 이렇게 되면 이건 이름이구나. 이거는 시점과 종점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구나 라는 거고, 방향은 그림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평면 벡터라고 해요. 평면 위에서만 보는 거야. 원래 선배들은 공간 벡터까지 배웠는데 공간 벡터를 빠졌어. 너무 쉬워졌어요. 자, 그러면 0벡터 이렇게 쓰거든. 0벡터는 그냥 점이야. 크기가 0인 벡터. 정의는 이래. 크기가 0인 벡터를 우리는 벡터 0벡터라고 불러요. 벡터의 연산. 벡터의 연산은 뭐가 필요하냐? 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가 필요해요. 이게 당연히 첫 번째, 서로 같은 벡터. 어떤 벡터들은 서로 같은 벡터냐고 하냐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벡터 A, B가 있어요. 그러니까 A, B라고 하면 A가 시점이고 종점이 B라는 의미야. 얘랑 길이가 같고 방향이 똑같은 평행한 이런 벡터가 있어. 그럼 벡터 A, B는 벡터 CD랑 같은 벡터야. 평행 이동하면 겹치지? 같은 벡터야. 그러니까 벡터는 위치라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다시, 벡터는 위치라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평행 이동에서 겹치면 같은 벡터가 될까? 위치는 의미가 없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니? 자, 두 번째, 옆벡터. 벡터 A, B가 있는데 옆벡터는 뭐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벡터 BA가 역벡터겠지. 네. 그럼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벡터 AB의 역벡터는 이렇게 쓰고, 이건 시점과 종점이 바뀐 거니까 벡터 BA라고 쓰기도 해. 시점과 종점으로 표현할 때 이래 가겠니? 자, 벡터 A가 있어, 벡터 B가 있어. 이름으로 얘기할 땐 벡터 A랑 벡터 B가 같아. 평행 이동하면 뭐 한다? 겹친다라는 뜻이야. 얘가 벡터 AB가 벡터 A야. 그럼 벡터 A의 역벡터는 뭐야? 마이너스 벡터 A. 자, 그러면 역벡터하고 벡터를 더하면 서로 상쇄돼서 0벡터가 돼. 이해가겠냐? 벡터 AB하고 벡터 BA를 더하면 뭐가 되겠니? 0벡터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벡터의 합과 차. 합부터 한번 보자. 어떤 벡터 A, B가 있어. 오케이. 벡터 A, C가 있어. 시점이 다르더라도 평행 이동해서 시점을 겹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더할 때는 시점을 일치시켜요. 첫 번째 덧셈. 시점을 일치시키는가.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평사를 그려. 두 변이 정해져 있으니까 시점이 일치되면 평사가 있겠지. 여기까지 가겠니? 그럼 저 평사의 제 4꼭지점, 이 벡터가 벡터 AB와 벡터 AC의 합이야. 합벡터라고 했죠. 만약에 이름으로 주어졌다. 이게 벡터 A고 얘가 벡터 B다. 그러면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이 벡터의 이름이 돼. 합하면 상면에서 벡터가 만드는 거지. 여기까지 해가니? 두 번째는 종점에다가 시점을 갖다 붙여. 벡터 AB가 있고 벡터 BC가 있어. 얘도 어차피 평사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종점에다가 시점을 일치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지. 요게 두 벡터의 합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간단하게, 이거는 기호로 덧셈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시점이 일치됐으면. 근데 종점이 다시 다른 놈의 시점이 되는 경우면 간단하게 종점과 시점으로 새로운 벡터가 표현이 돼. 벡터가 이름으로 쓰면 그냥 기호로 쓸 수밖에 없어. 벡터 기호. 자, 방향이 같다면 어떻게 될까? 벡터 A, B가 있고 이거랑 일치하는 방향을 갖는 벡터 B, C가 있어. 그러면 벡터 A, B 더하기 벡터 B, C는 배운 대로 하면 벡터 A, C인데 결국은 뭐만 늘어나죠? 길이만 늘어나지. 근데 실수배가 돼요. 몇 배 됐는지는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지. 크기에 따라. 여기 예를 들어서 2고 얘가 3이었다라고 친다면 벡터 AC는 벡터 AB의 2분의 3배가 되겠니? 기본적인 벡터의 연산입니다. 여기까지 되겠냐? 벡터의 합이 나왔으면 벡터의 차가 있겠죠. 벡터 A, B와 벡터 A, C가 있다. 여기까지 해가니? 그래서 벡터 A, B 빼기 벡터 A, C를 보자.
이해가냐? 근데 이거 아까 봤지만 무슨 벡터야? AC의 역벡터죠. 이해가겠니? 얘는 어떻게 고칠 수 있어? 벡터 AB 더하기 벡터 CA로 고칠 수 있겠니? 이해가겠니? 그럼 CA는 뭔데? 여기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되겠지. 얘가 벡터 CA 또는 여기가 벡터 A, 이 벡터 B면 얘는 마이너스 벡터 B지. 그럼 형사를 그리면 그래서 이 벡터가 벡터 A 빼기 벡터 B가 되겠죠. 근데 C에서 바로 B로 붙는 거였네요. 그러면 똑같잖아 어차피.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리는 건 아직 우리 지금 뭐야 시점을 일치했죠? 이해갔니? 시점을 일치했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죠? 또 하나 한번 다시 그려볼게. 네가 얘기한 대로 이번에는 벡터 CA는 요거잖아? 이것도 마이너스 벡터 B죠 노란 애도? 그러면 이어졌지? 그래서 어떻게 돼? 요렇게 되냐? 자 그래서 시점이 일치되어 있는 뺄셈은 종점 빼기 시점이야. 종점 빼기 시점이야. 그래서 벡터 CA가 이 연산이 그냥 문자의 개념처럼 돼야 돼요. 뺄셈은 조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 덧셈이랑 뺄셈도 어차피 뺄셈은 역벡터의 합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실점이 일치되어 있으면 되게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자가 필요 없더라. 물론 반타이 그어내니까 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기호로서 종점과 시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있더라. 근데 C가 아니라 CP 아니에요. 아우 씨 미쳤나 봐. 미안.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 이게 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려. 쉽지 않아.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단위 벡터. 단위 벡터는 길이가 1이니까 크기가 1이니까 이해가겠나?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길이로 한다고 했는데 이걸 기호로는 절대값 A, B라고 해요. 그러면 A, B의 단위 벡터는 길이가 1이 낼 건데 실수된 거잖아? 실수돼? 그러니까 크기가 3이면 3분의 1 벡터 A, B가 바로 단위 벡터가 되겠지. 크기가 3이면 여기까지 이해가겠어? 그래서 기호가 많아. 기호가 생각보다 많아. 이름으로 했냐 아니면 시점과 종점으로 했냐에 따라 다 다른 표현이 된단 말이야. 생각보다 헷갈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차근차근 다시 한번 대표 예제들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자. 설명을 한번 나는 쓱 하고 넘어갔지만 너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쉽다 안 쉽다? 쉽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성공선도 나온 것 같아요. 성역선이 되게 쉽지 않아? 아니, 성역선이 뭐가 어려워. 저도 어려워요. B가 안 보이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원을 그려. 그러고 있어요. 원을 그려서 풀어. 원을 그리고 직사각형을 그려. 정근선을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곡선을 이해하려면 많이 그려봐야 돼. 그 다음에 기본형이 완벽하게 축달이 돼야 돼. 기본형. 자, 153번. 시점 얼마? O, 종점? P. B.
154번 시점 얼마? A 종점 C. 그치? 이거야 뭐 너무 쉽고요. 자, 벡터 A, B를 그려보자. 자가 필요하다니까 이 단어는. 네. 벡터 A, B는 뭐야? 요 벡터지. 네. 벡터 A, C는 요 벡터고, 벡터 C, D는 요 벡터가 되겠지. 벡터 D, A는 요 벡터가 되니? 그래서 잘 보면 벡터 AC 더하기 벡터 CD 더하기 벡터 DA 하면 뭐가 돼? 삼각형. 0벡터가 되죠. 돌아왔잖아. 아. 이해가요? 네. 생각보다 어렵다니까. 자, 벡터 AC 빼기 벡터 AD 시점이 일치됐지? 그럼 종점 빼기 시점이죠. 그럼 뭐야 이건 벡터 DC야. 종점 빼기 시점. 그러니까 이 시점 일치됐으니까 뒤에 있는 이 종점들이 새로운 결과의 벡터의 종점 빼기 시점이야. 생각보다 익숙치 않아. 많이 해봐야 돼. 벡터의 크기를 재보자. 직사각형이고 피타를 많이 쓰겠죠. 직사각형이니까. 여기 직사각형이 아니면 자대고 재야 돼. 자대고 재야 돼. 자대고 재는 문제는 안 내겠지 뭐. 네. 벡터 BC 크기 얼마? 3. 벡터 BC의 크기는 기호를 어떻게 한다고? 크기니까 절대값을 나타냅니다. 3이냐? 자, 그러면 벡터 BC의 크기분의 BC는 단위 벡터가 되고, 이거 몇 등분? 3등분. 3등분 했을 때 요 벡터가 기호로 이렇게 되는 거야. 단위 벡터는 그 단위라는 건 1인 거잖아. 단위 넓이 1제곱cm, 1제곱미터. 자, 단위 벡터도 크기가 1입니다. 길이가 1입니다. 벡터 CD 크기 얼마? 2. 벡터 AC 크기 피타 해야겠죠? 네. 루트 13. 네. 벡터 BD도 루트 13. 이해가냐? 네. 자, 서로 같은 벡터를 찾아보자. 이번에는 종점과 시점이 아니라 이름들을 줬네. 이름들을 줬어. 그러니까 크기가 벡터 A는 얼마야? 루트 5죠? 네. 방향은 뭐 대략 저 정도 방향인 거지? 그럼 벡터 A랑 방향이 같은 애를 찾아보래. 방향이 같은 애. 자, 기울기로 보면 되겠죠? 기울기가 2분의 1이 벡터네요. 네. 그럼 방향은 항상 기울기로 나타냈으니까 그래요. 그치?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인 게 누가 있죠? 2가 있고요. 또 있나요? 아니요. 자, 시점과 종점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과 플러스 방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마이너스 방향과 플러스 방향이 있어 없어? 있죠. 있죠. 얘네들은 마이너스 방향인 거잖아. 아. 얘네들은 플러스?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방향이라는 거가 여기서 얘기하기 좀 애매하고 뒤에 가면 나오거든. 우리는 근데 기울기로 보는데 여기로 보면 지금 이게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보다는 그냥 서로 비교하는 것만 알 수 있잖아, 그렇지? 왼쪽으로 이만큼, 위로 이만큼. 같은 방향이면 왼쪽으로 1만큼, 위로 1만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위, 아래는 있으니까 방향이 4개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알겠니? 자, 벡터 B랑 크기가 같은 벡터. 벡터 B의 크기는 2루트 2죠. 네. 또 2루트 2인 게 F인가요? 네. 벡터 C와 서로 같은 벡터. 크기가 루트 2고 1 증가할 때 1 오른쪽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갈 때 위로 1만큼 가는 거죠, 방향이. 누가 있지? G. G가 있지. D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 C하고 G인가? 그림 놀이야. 그림 놀이야. 그지? 네. 자, 지금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벡터들을 지금 그림을 그려놨어요. 벡터 AD를 물어보네. 벡터 AD는 뭐야? A가 시점이고 중점이 D인 벡터니. 근데 AD의 크기는 얼마지? 2가 되는 거지. 자, OB랑 서로 같은 벡터. OB랑 서로 같은 벡터. 평행 이동하면 OB에 겹치는 거 뭐 있을까? FA 맞니? EO DC 얘네들은 평행 이동하면 OB에 겹치냐? 몇 개야? 3개. 3개야. 벡터 OF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OF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FO AB OC ED 뭐 무수히 많은 거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 점들로만 만들려고 했으니까 O와 A, B, C, D, E, F로만 시점과 종점으로 만들라 했으니까 이렇게밖에 없겠죠. 원래는 그러니까 크기는 갖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 무수히 많아야 되는 거지. 이해가겠어? 벡터의 연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게. 자 이제 벡터들을 연산을 이용해서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야. 자, 잘 봐야 돼. 거꾸로 할 거야 이번에. 무슨 얘기냐면 어떤 벡터가 하나 있어. 여기까지 알겠니? 그러면 벡터 뭐 예를 들어서 OA라는 벡터가 있으면 얘네들은 내가 수많은 벡터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야. 뭐냐면 평사를 하나 만들면 되거든. 그래서 벡터 O, B, O, C면 벡터 OA는 벡터 OC 더하기 벡터 OB로 표현할 수 있겠니? 하나 씌워볼까요? 없이. 이해가니? 네. 아니면 이게 나왔잖아? 에이씨 뭐야? O, D, O, E로도 나타낼 수 있겠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벡터는 무수히 많다 안 많다? 많지. 차로도 나타낼 수 있어. 차로. 어떻게? 벡터 OA가 있어. 그럼 종점 배기 시점이죠. 점을 하나 빵 찍어. 그래서 이거 B야. OA가 나온 거지? B에서 바라보면 돼. 종점 빼기 시점이지? 네. 종점 빼기 시점이니까 벡터 BO 빼기 벡터 BA 하면 종점 빼기 시점 BA 빼기 B화 하면 벡터 OB 나오냐? 네. 점 C가 하나 있어. C에서 바라보면 돼. 빼기 종점 빼기 시점이니 CA 빼기 CO도 OA가 되니?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벡터든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물체가 마찰이 있는 표면에서 정지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물체는 뭘 받지? 중력. 중력 가속도를 받지. 이 벡터가 쪼개지는 거지. 어떻게?
이 면을 누르는 수직항력과 이쪽으로 미끄러지고 싶은 요 중력의 힘이 두 개로 나뉘는 거야. 평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되지. 가만히 있으면 중력의 힘을 받으니까. 여기까지 얘가. 네. 그런데 요 힘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 미끄러지는 이쪽 밑으로 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두 개의 힘을 나눴는데 수직항력을 누가 받쳐줘? 요 비탈결의 면이 맞춰주는 거고 이쪽으로 미끄러지는 힘을 누가 요 거친 저항이라고 하지? 저항이라고 하나? 마찰력이 서로 얘랑 크기가 역배터인 거지. 얘랑 역배터인 거지. 그러면 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이해가요? 네. 이렇게 하나의 물체에서 힘을 받고 있을 때 이 힘을 이렇게 작용하는 방향에 맞춰서 분해할 수 있는 게 물리라는 거야. 그걸 벡터에서 배우는 거야. 벡터를 배우면 물리가 좀 더 쉬워질 수 있지. 이렇게 분해하는 거 배웠나? 아니요. 아직 안 했나? 물리 1? 네. 그러니까 힘과 뭐 가속도 이런 건 다 했어? 네. 근데 벡터로 분해하는 걸 안 하나 요즘에? 그냥 빼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OA 벡터하고 OB 벡터 기준이 되는 벡터가 누구냐면 OA 벡터하고 OB 벡터야. 얘네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벡터를 구하려고 해. 자, OC 벡터는 그러면 뭐야? OA 벡터랑 역벡터죠. 그거 어떻게 표현하는데 이름을 써서 표현하라는 거니까 시점과 동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벡터예요. 그렇지. 자, A, B 벡터네. 시점이 일치돼 있지. 네. 그럼 뺄셈으로 표현하면 되니? A, B 벡터니까 종점 빼기 시점이야. 네. 그래서 O, B 빼기 O, A고 얘가 벡터 B고 벡터 A가 되는 거냐? B, C 벡터인데, 그치? O에서 바라보면 요렇게 벡터가 시점 일치돼 있잖아, 이렇게. 네. 그러면 종점 빼기 시점이니까 OC 마이너스 OB가 되고 맞냐? OC는 뭐야? 마이너스 벡터 A죠. 네. 빼기 OB는 벡터 B가 되겠니?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죠?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선생님 지금 뭘 기준으로 보는가? 기준이라는 벡터의 시점에서 본다, 시점에서 분해하고 있다, 지금. 뺄셈부터. 뺄셈부터 펴는 거야. CD는 이 벡터지. 네. CD는 이 점이. 그 다음 O에서 바라보면 되냐? 이렇게 OD하고 OC를 이용해서 네. 근데 C에서 뒤로 가는 C에서 뒤로 가는 거야. 그러면 종점 빼기 시점이죠. 그러니까 얘는 OD 벡터 마이너스 OC 벡터고 OD 벡터는 OB 벡터의 역벡터니까 마이너스 벡터 B. OC 벡터는 A 벡터의 역벡터니까 마이너스 벡터 A. 마마는 플러스. 얘가 네. 사실은 CD 벡터는 BA 벡터랑 똑같으니까 똑같이 나오겠지. 근데 평행 이동에서 겹치는 걸 찾아도 되는데 선생님은 항상 기준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바라보냐? 이 점에서 어딘가 외부의 점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접근이 쉬워. 그럼 DA 벡터는 요 벡터잖아? 그럼 난 어디서 바라볼 거야? 내가 찾고 있는 내가 표현해야 되는 건 시점이 O인 벡터 두 개니까 O에서 바라보자. 그럼 벡터 DA니까 종점 빼기 시점이지. 그러면 OA 벡터 마이너스 OD 벡터란 말이야. 네. OA 벡터는 벡터 A, OD 벡터는 벡터 B의 역벡터니까 이렇게 되니. 그래서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되는 거냐? 네. 그럼 평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벡터 B를 여기서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중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같으니까. 나랑 얼마네? 네. 그래서 합보다는 빼기가 훨씬 더 기준으로 잡기가 쉽다 안 쉽다? 뺄셈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쉽더라. 이해가신 둥? 네. 아직까지는 할만하죠. 네. 꽤 쉬운데요. 벡터의 실수배부터 조금씩 달라질까요? 자, 지금 시점과 종점으로 나타낸 벡터를 우리가 실수배를 사용하면서 나타내네. 벡터 AC가 있어. 나는 저 벡터 AC는 내가 기준이라 하는 벡터가 벡터 A고 벡터 B고 벡터 A하고 벡터 B는 지금 시점이 A죠. 네. 저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나는 이제 뭘 만들어야 돼? 평사를 만들거나 합으로 만들려면 차로 만들려면 끝을 봐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 A에서 바라봤더니 평사가 좀 더 편해지나 이렇게? 네. 그러면 요 벡터 요 놈은 뭐가 돼? 요 벡터는 벡터 A의 몇 배? 2배. 2배의 벡터 A고 요 벡터는 벡터 B인가요? 네. 그럼 AC는 2배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인데 자 이거 어떻게 평사를 만드느냐 이렇게 하세요. 기준이 되는 놈이 있죠? 네. 그리고 내가 걔네들 합으로 표현하거나 차로 표현을 해야 돼. 그 여기 끝에서 기준이 되는 놈이랑 평행선을 그어. 벡터 B랑 평행선을 그어. 여기까지 알겠니? 그 다음에 벡터 A에서 여기 평행선을 그어 이렇게. 평행선을 두 개 그어. 그럼 평사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죠. 벡터 DB. 벡터 DB는 요 벡터야. 그치? 뒤에 아유 자꾸 왜 이러냐. 이건 뺄셈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왜? 양쪽 끝점을 내가 A에서 벡터로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 그럼 벡터 DB는 종점 빼기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종점 빼기 시점이니까, 그치? 벡터 AB 마이너스 벡터 AD가 되니? 네. 자 그럼 AD만 고치면 되는데 AD는 누구야? A고의 몇 배? 2배. 네. 그러니까 얘는 벡터 AB는 A고 빼기 2배에 얘가 뭐라고?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되니? 네. 그래서 마이너스 벡터 A 마이너스 2배의 벡터 B로 표현할 수 있겠냐? 아니면 아까 한 대로 요 놈을 나타내야 되잖아? 네. 그러면 기준되는 벡터랑 평행선을 그으라고 했어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어야 되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야 되잖아.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이대로 일로 와야 돼. 평행하게 여기 시점 일치돼야 되니까 세 개가 합으로 나타내려면 시점 일치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표현해야 되는 벡터를 시점 일치시킨 대로 갖고 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요?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지.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육면체를 계속 그려야 돼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 벡터 B를 벡터 A 여기 점에서 갖고 와야 돼 좀. 그럼 이게 육면체니까 육각형은 계속 그려야지 뭐.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간 거지. 여기서 이렇게 가겠냐? 네. 얘 가겠니? 그러면 얘는 얘하고 얘가 답이잖아. 마이너스 벡터 2b가 되고 이건 마이너스 벡터 a가 되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합이 상당히 어렵죠 사실. 네. 시점을 일치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BD가 있으면 요렇게 봐주는 게 좀 더 편하다 안 편하다? 편하다. 따라오겠냐? 네. 살짝 헷갈려지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되겠니? 네. 자, 175번 한번 볼게요. 벡터 A, B가 기준이 되는 벡터고 벡터 A, C가 기준이 되는 벡터인데 나는 PQ라는 벡터를 나타내고 싶어. 네. 그러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로 바라볼 수 있지. 벡터 PQ를 A에서 바라보는 게 편하겠니? 그럼 종점 빼기 시점이니까 AQ 벡터 빼기 AP 벡터가 되니? 네. 근데 AQ 벡터는 벡터 B의 몇 분의 몇? 3분의 2 빼기 벡터 AP는 3분의 1. 2 되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문자식처럼 계산을 해보자. 문자식처럼 계산을 해보자. 그러니까 벡터 A랑 벡터 B가 있고 벡터 X가 있을 건데 저걸 만족했으면 좋겠대. 벡터를 뭐 시점이 다르던 뭐하던 갖다 평행이동 시키면 시점 일치되니까 연산은 무조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벡터의 덧셈뺄셈은 무조건 연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실수배로 고치면 3 벡터 A 3 벡터 B 3 벡터 X는 6 벡터 B 마이너스 6 벡터 A 더하기 4 벡터 X가 되지. 그러니까 문자처럼 동류함끼리 계산하는 거지. 이항하면 4배 된 거에서 3배 된 걸 빼니까 줄어들겠지. 벡터 X가 되면 되고 9 벡터 A 마이너스 3 벡터 B가 나오겠죠. 그냥 대수하듯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뭐냐면 평면에서 우리가 하잖아. 평면에서 하니까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들을 우리가 기본이 되는 벡터들로 약속을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벡터 AB는 그러면 벡터 OB 빼기 벡터 OA죠. 근데 기준이 되는 벡터를 X축의 양의 방향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OB라는 벡터는 뭔가 요 기준 벡터하고 요 기준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되겠지. OA라는 벡터는 직사각형을 그려서 요 벡터하고 요 벡터로 표현이 되겠지. 네. 그럼 방금 전처럼 기준이 되는 벡터들이 문자로 표현했을 때 그냥 다항함수 계산하듯이 계산이 돼야 안 돼? 아, 돼요. 계산이 되겠지.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거든. 다시 얘기하면 어떤 벡터든 간에 공간에 어떤 벡터가 존재할 때 기준점을 잡아주면 그리고 기준이 되는 벡터를 우리가 하나 정해주면
기준이 되는 벡터가 얘라고 해볼까? OA 벡터 A 벡터 A 벡터 B라고 표현을 해주면 벡터 뭐 BC라는 벡터는 결국은 n배의 벡터 A 더하기 n배의 벡터 B로 표현이 되는데 얘네들이 방향이 같지 않다면 방향이 같은 걸 평행하다고 얘기하거든요. 평행한 벡터가 아니면 무조건 이 순서쌍은 한 쌍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왜? 요게 n배의 벡터 A일 테고 요게 n배의 벡터 B일 테니까. 그래서 이게 유니크해지지. 네.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이 기준이 되는 벡터를 두 개로 바꿔. 크기가 1인 벡터, 단위 벡터 E1이라고 하고 단위 벡터 E2라고 하거든. 그럼 세상의 모든 벡터가 얘네들로 표현이 되겠어, 안 되겠어? 표현이 되지. 그럼 얘네들의 연산은 지금처럼 문자처럼 계산할 수 있으니까 되게 땡큐해진다. 여기까지 이해가겠냐? 네. 자, 그래서 지금 2번도 기준이 되는 벡터가 누구야? 벡터 A는 벡터 B야. 쟤네들 이용해서 벡터 X하고 벡터 Y를 표현해 보래. 그림도 안 줄 테지만 그냥 해봐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준이 되는 벡터가 있으면 어떠한 벡터든 간에 걔네들의 실수배의 합으로 나타내고 그 실수배 순서상은 한 쌍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계산할 수 있다. 처음엔 자를 가져와서 계산을 했지만 자를 쓰고 싶다 안 쓰고 싶다? 안 쓰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방금 전에 한 얘기죠. 평행하지 않아. 실수배가 아니야. 평행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실수배라는 얘기고 0벡터도 아닌 두 개의 기준되는 벡터 A하고 벡터 B가 있대. 그랬을 때 x, y 값을 구하셔. 이게 항등식이나 마찬가지야. 이해 가겠니? 기준이 되는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다면 얘가 어떤 벡터 C라면 K, M배, M배 요 MN의 순서쌍은 한 쌍만 존재합니다. 그럼 두 벡터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해 가겠니? 이 기준이 되는 벡터가 벡터 A하고 벡터 B야. 여기도 벡터 A하고 벡터 B야. 그럼 두 벡터가 같다는 거는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은 거지. 평행이동하면 겹친다는 거지. 그럼 기준되는 벡터를 표현했을 때 이 MN의 순서쌍 단 하나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뭐랑 같아야 돼? 랑 같아야 되고 2에 x 빼기 y가 뭐랑 같아야 돼? x 플러스 3y 빼기 4. 지금 x, y는 벡터가 아니라 실수배다. x, y는 실수배다. 벡터하고 실수배를 헷갈리면 안 돼. 실수배는 키우거나 줄어드는 거야. 1보다 작으면 크기가 줄어들겠지. 마이너스는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 여기까지 알겠어? 두 벡터의 합이 0벡터다?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지. 복소수랑 되게 똑같냐? 복소수는 실수 A하고 B하고 허수단위 I를 표현했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어떤 벡터를 뭐라고? 기준이 되는 벡터 A하고 기준이 되는 벡터 B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다. 그래서 어떤 벡터가 나오면 요 MN의 실수쌍은 단 한 쌍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벡터들의 실수배, 기준이 되는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했을 때 0벡터가 나왔다라는 건 얘네들이 각각 0이더라. 0벡터가 아닌 벡터를 더하면 벡터가 나와야 된다. 이해 가겠어? 벡터의 상등입니다. 자, 지금 서로 평행하지도 않고 0벡터가 아닌 두 벡터에 대해서 나는 지금 기준이 되는 벡터가 OA 벡터하고 OB 벡터지. OC 벡터는 어차피 기준되는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어. 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MN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이 벡터의 시점을 어디로 봐야 되나? 5에서 점 5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니
벡터를 분해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돼? 종점 빼기 시점이니까 AC 벡터는 OC 마이너 OA 벡터가 되고 BA 벡터는 OA 벡터 마이너 O 벡터가 되는 거지. 50벡터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K배의 벡터 A 마이너 3배의 벡터 B 빼기 벡터 A로 고칠 수 있고 오면 N배의 벡터 A 마이너 N배의 벡터 B로 고칠 수 있게 되니 좌변은 동류항처럼 계산할 수 있는 거지. 크기만 줄어준단 말이야. K배의 벡터 A 빼기 벡터 A 하면 크기가 K 마이너 1배가 되겠죠. 벡터 A 네. 마이너스 3벡터 B죠. 얘가 N배의 벡터 A 마이너스 N배의 벡터 B랑 같아야 돼? 네. M이 얼마여야 돼? M이 3이니까 K는 4.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 기준되는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라는 말인 거죠. 벡터의 평행 벡터의 평행 벡터의 평행은 이런 얘기야. 하나 보자. A, B 벡터하고 A, C 벡터가 있는데 시점이 같죠. 요게 K배라는 것은 A, B 벡터랑 A, C 벡터랑 평행하다는 뜻이 되죠. 네. 방향은 반대일 수 있겠지만 K가 같으면 이해가니?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 K가 1보다 크다고 할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여야 되는 거냐? 네. 여기까지 이해가겠니? 내가 어딘가 원점에서 바라봅시다. 이 벡터 A라고 할게요. 얘를 벡터 B라고 할게요. 얘를 벡터 C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저 A, B는 K배의 AC, 실수배는 평행이다라는 말이고, 그치? 저거를 원점인 O에서 바라보자. 그럼 어떻게 되지? OB-O A 벡터는 여기서부터 약간 눈 돌아갈 거야. 잘 봐야 돼. 벡터의 OC-O A 벡터가 되려면 네. 벡터 OB를 기호로 쓰면 벡터 B인가요? 얘는 벡터 A고요. 네. 얘는 K배 C. 마이너 A. 벡터 A가 되니? 네.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럼 이걸 벡터 B에 대해서 표현을 해볼까요? 네. 그럼 벡터 B는 어떻게 돼요? K배의 벡터 C 플러스 1-K배의 벡터 A가 됩니까? 네. 합이 얼마죠? 1인가요? 자, 정말 신기하게 이걸 똑같은 식을 벡터 A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그럼 넘어가면 K-1인가요? 네. 얘는 마이너스 벡터 B 플러스 K배의 벡터 C인가요? 네. 그럼 벡터 A는 K-1분의 마1 벡터 B 더하기 K-1분의 K의 벡터 C인가요? 네. 합이 1인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어떠한 벡터 C가 있는데 벡터 A하고 벡터 B하고 벡터 C가 있어. 얘가 시점이 일치돼 있어. 다른 벡터 하나가 4배의 벡터 B, 벡터 C, 다른 두 벡터의 합으로 나타나. 4배의 벡터 C 빼기 3배의 벡터 C야. 개수합이 얼마지?
1이지. 원점에서부터 벡터 A의 종점이 있을 거고 벡터 B의 종점이 있을 테고 벡터 C의 종점이 있을 건데 걔네가 다 어디 위에 있다? 한 직선 위에 있을 거야. 이게 벡터의 평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하지 않고 영벡터가 있는 두 벡터 AB에 대해서 라고 했을 때 이 벡터 AB는 무슨 얘기야? 시점을 일치했어요. 이런 얘기인 거지. 이해가 가겠냐? 그럼 난 이걸 어떻게 보는데? 둘이 평행하니까 벡터 P 더하기 벡터 Q가 2배의 벡터 Q 빼기 벡터 R이랑 같아요. 평행해요 라는 얘기고 얘네들은 그치? 벡터 P 더하기 벡터 Q는 K배의 2배의 벡터 Q 빼기 벡터 R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네. 여기까지 알아듣겠냐? 여기는 시점이 아니라 점이 아니라 지금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얘를 뭘로 고쳐줘야 돼? A, B. AB로 표현해주면 둘이 같은 벡터니까 서로 같은 벡터가 나오니까 쉬워져 안 쉬워져? 쉬워지게 되지. 네. 여기까지 알아들어? 합이 얼마? 1. 1 그치? 그러니까 어딘가 원점이 있을 때 기준점이 있을 때 벡터 A의 중점하고 벡터 B의 중점하고 벡터 C의 중점이 어쩌다? 한직선 위에 있어요? 가 된다는 얘기야. 네. 이해 가겠니? 근데 이걸 지금 써먹는 문제는 없어. 그냥 실수배 했을 때 같아지게 만들어지느냐 이거 보고 있는 거지. 근데 꼭 1이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상수 되지 않아요? 안 되지. 다른 상수가 되면 한직선이 있을 수가 없어. 그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만 실수 배여서 그게 합이 1 됐단 말이야. K라는 몇 배인지 모르지만 A, B, C가 있을 때 A, B의 K배가 A, C여도 되고 B, C여도 되잖아. 네. 어쨌든 이 B, C라는 거 여기 어떤 기준점 O에서 바라보면 OB, OC, OA로 고칠 수 있지. 무조건 어떻게 되던 간에 AC는 다른 문장 있지. T배 AB 길이가 다르니까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래가지고 이걸 벡터 A로 표현을 하면 벡터 A는 어쨌든 뭐 벡터 B 더하기 세모 벡터 C가 될 건데 이거 하면 무조건 1이라고. 해보면 돼. 이건 벡터 C 마이너스 벡터 B죠. 네. K배의 벡터 B 마이너스 K배의 벡터 A지. 네. 이야기해봐. 1 마이너스 K, 1 플러스 K배의 K니까. 얘도 벡터 C 마이너스 벡터 A는 T배의 벡터 B 마이너스 T배의 벡터 A지. 벡터 C에 대해서 정리하면 1이 돼야 안 돼? 이거를 A에 대해서 정리해도 마찬가지고 B에 대해서 정리해도 마찬가지야. 계수약은 1이라고. 여기까지 알아들어? 네.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한 거지. 어떤 벡터가 있는데 저거 합이 1이니까 C하고 B하고 A가 한직선 위에 있다는 거죠. 끝 종점이.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야 지금.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고 벡터 C가 있는 거가 이렇다는 얘기인 건데 그게 아니라 벡터 C가 3배의 벡터 A 더하기 4배의 벡터 B야. 여기까지 되겠니? 합이 얼마죠 지금? 7. 7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줄 수 있니? 그럼 난 어떤 얘기니? 벡터 C라는 놈은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을 때 그치? 얘가 지금 종점은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고
요 놈만 본다면 그쵸? 그럼 이게 7분의 벡터 C잖아. 얘가 7분의 1의 벡터 C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7배 된 게 벡터 C라는 거지. 이해가겠냐? 좀 더 어렵게 가면 이거야. 봐봐. 벡터 A가 이렇게 있고 벡터 B가 이렇게 있어.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된다. 이걸 7등분해서 벡터 7분의 3 벡터 A 하나 둘 셋 하니까 이놈이죠. 네. 7분의 4 벡터 B면 이놈이지. 이렇게 평사를 그렸을 때 얘가 뭐야? 7분의 1의 벡터 C야. 이해가니? 그래서 벡터 A하고 7분의 1 벡터 C하고 벡터 B는 종점 일직선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7배 해주면 벡터 C가 나오는 거지. 생각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죠? 네. 자, 듣겠어요? 근데 어쨌든 실수배니까 K배 했을 때 같아진다 라고 그 식을 만족하는 애들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결국 벡터의 상등으로 가는 거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요 얘기가 그 얘기죠. A, B, C가 일직선이 있어야 돼? 네. 그럼 나는 누구를? 뭐 OB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OC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OA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O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으려면 하나가 K배 OB면 합이 1 돼야 되니까 나머지는 1-K배 OC여야 된다는 거야. 네. 그리고 다 어차피 얘는 벡터 A하고 벡터 B로 표현돼. 그 뒤부터는 벡터의 상등인 거지. 결론은 벡터의 상등으로 푸는데 이 식이 빨리 나오냐 못 나오냐라는 거죠. 이해 가요? 네. 뒤쪽에서 살짝 꼬였어. 할만해. 할만해? 자, 연습 문제까지 2개 다 풀어놓고 연습 문제 둘 다 풀어놓고 와. 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과연 숙제를 다 할 수 있을까요? 기하하고 셀은 정 안 되면 1단원만 하는 걸로 할 테니까 네. 좀 최대한 해.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데 내가 할 수